자,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오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라고 하죠. 우리 국내 증시 많이 밀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락하면서 시장 자체가 잠깐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장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뭐가 터진 거냐? 이것도 코스피, 코스닥 많이 올랐으니까 더 빠질 것이다. 실제로 지금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 우리에게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설 자리들, 이전의 고점 라인 때까지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반등이 진짜 상승의 시작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흔들기가 나왔다가 올라갈지 차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중간에는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대응할지, 내려온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이걸 딱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트레이더 임우혁입니다. 자, 일단 지금 비트코인이 좀 고점 추세를 넘어서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하락 채널을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월달 언제 고점이죠? 이때 고점과 이때 고점을 연결했던 선을 봤을 때 제가 이때 눌림목 구간을 한번 공략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려간다면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한번 숏을 들어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영상이죠. 자, 하지만 이게 정말 또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이슈입니다. 전쟁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이란에서는 이 하메네이 있죠. 사망했다는 이 하메네이의 아들을 최고 지도자로 딱 올려놨기 때문에 전쟁이 또다시 좀 발발되면서 좀 더 커지게 되면서 또다시 하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잘 제항을 잘 해야 되겠죠. 게다가 지금은 하락 채널, 이 하락 채널에 0.5선, 마이너스 0.5선까지 올라온 상황이니까 지금은 상당히 애매해졌어요. 밑에서 못 잡았다면 기다렸다가 들어가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 이유는 간단하죠. 밑에서 못 잡았다면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서 칼같이 손절하고 위에까지 먹을 것이냐, 아니면 눌림목을 기대하고 들어갈 것이냐, 이 둘의 차이인데, 저는 차라리 올라가면 눌림목 구간을 기다릴 것 같고, 여기서 눌린다면 이때부터는 좀 숏을 하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란과 이 이스라엘, 미국까지 참전한 이 전쟁에서 정말 이슈가 불거지면 내려가고, 이슈가 다시 한번 줄어든다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자, 이때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원만하게 될 것이다 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내려갈 때에는 미국이 이란을 치면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 뒤로 그냥 올라가기 바빴습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이슈가 아직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서 버티면서 올라왔던 건 상당히 유의미한 흐름이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하나 말씀드렸던 게, 해당 구간에서 좀 낙폭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횡보세를 보여줄 때 여기서 거래량이 안 나왔죠. 근데 내려가면서부터 이제 평균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매도세도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도 받쳐지기 때문에 가격 레벨을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에 먼저 반응하는 이슈가 유가 관련이죠. 자, 가장 크게 언급되는 것이 이 이란, 그리고 여기에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 해협이 있죠.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데 이곳은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란이 있고 여기에 다른 나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있어요. 여기를 이란이 막겠다, 그런 소리가 나오면서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다. 그런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유가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결국 지금은 계속해서 유가가 움직이고 있고, 이게 또 다시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는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하나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 음봉에서 하나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제가 해당 음봉에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양봉이 두 개가 나오고 나서 눌림목을 기대해보자. 게다가 이 4시간 봉상에 시가 있죠. 이 시가를 올라타고 그 다음에 눌림목을 기대해보자.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올라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저는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그 타점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죠.
이 파동을 모두 먹은 건 아니지만 적정선에서 털어내면서 이렇게 좀 수익을 챙겨갔어요. 자, 오후 2시. 자, 이 봉이 딱 마감하고 나서 이 양봉이 들어서면서 그때 딱 말씀을 드린 건데, 자, 타점을 보시면 69.4K, 뭐 지금은 70K 그 이상이니까 아쉽긴 하겠지만 저는 기준대로 합니다. 뭐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매도 타점이긴 했죠. 매도 타점이긴 했지만 정고점 라인에 대한 그런 상황을 봤을 때에는 한 번은 밀렸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결국 중요한 건 제가 해당 구간에서 이 양봉 두 개를 보고 매매를 딱 진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딱 그 타점이니까 제 영상을 꾸준하게 잘 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타점들을 잘 좀 참고해 보시기 위해서 실시간 대응이 좀 필요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스터디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뭐 신청만 눌러주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지금은 넘어설 산을 다 넘어섰어요. 자, 고점 라인 때 돌파했죠. 여기서도 돌파를 보여주고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돌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포지션을 들고 있지 않지만 고점 라인대에 대한 도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수준, 그리고 정고점 라인대 있죠. 해당 구간에 대한 저항을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도 높아요. 자, 해당 구간을 도전을 한다면 사람들이 탈출 러쉬를 하겠죠. 이 구간에서 물렸던 사람들도 있겠죠. 있을 텐데 뭐 지금까지 들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닐 수가 있겠지만, 들고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이런 매물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추세가 상당히 좋더라도 내려올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그때 숏을 치면 되는 거고, 올라갈 자리까지 올라간다면 눌림목 구간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고, 뭐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이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매물에 대한 도전이 나오지 못한다면 또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4시간 봉상에서 이 선을 못 넘고 마감한다면 한 번은 또 크게 빠졌다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시장에서 휘둘리기가 쉽고 다 자금들 다 털리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장은 뭐 뉴스 하나, 발언 하나, 뭐 전쟁 상황, 뭐 뉴스 하나, 뭐 이런 것만 나와도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건만 정해놓고 대응하자는 거예요. 자, 지금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땐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는 내려간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뭐 내려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더 내려간다가 아니라 눌림목을 줬다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전쟁 이슈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죠. 흐름 자체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저도 여기서 롱을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눌림목 롱을 기대했다가 들어간 것도 있고 전략적으로 미리 짜놨기 때문에 들어간 것도 있지만, 내려갈 가능성을 무조건 안 본다 이러고 보기에는 시장 상황이 바뀐 건 없잖아요. 만약 이 구간에서 돌파를 못 보여주고 밀리기 시작하면서 매도 볼륨이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한다면 결국에 아래쪽에 있는 이런 유동성을 한번 건드릴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 경우 단기적으로 급격한 반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무조건 위쪽만 보고 무조건 롱을 잡는 전략보다는 아래쪽 가능성까지 보고 이 4시간 봉 마감하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돌파를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돌파가 유지가 된다면 저는 올라가는 파동을 보고 잠깐 단타를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유지는 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마감하고, 뭐 다음번에 양봉이 나오는데 음봉으로,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와도 이렇게 음봉으로 유지가 된다면 이거는 명백히 중간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파동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최근의 저점들을 연결해 봤을 때에는 이 선들을 한번 체크할 수도 있고, 또는 이 구간 딱 보이시죠? 자, 제가 어저께 눌림목 구간, 이 구간을 노려보자라고 했는데 눌림목이 오면서 이 고점 추세선을 건드리지도 못한 채로 다음번 저항대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을 만약에 이 구간까지 올라온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이 채널 밑에서 마감한다면 결국에 내려가는 파동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물론 무조건 내려간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매도 볼륨이 쌓여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매수 볼륨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뭐 뉴스 하나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잡히는지, 자, 그리고 이걸 5분봉으로 봤을 때에도 충분히 넘어서고 지지를 체크하지 않고 들어 올렸기 때문에 지지를 체크하다가 올릴지 아니면 지지를 보여주는 척하다가 내려갈지 이게 오늘 좀 나오긴 하겠죠. 지금 변동성이 심해졌으니까. 그래서 아래쪽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올 때는 단기적인 이런 타점을 잡아보면서 매매를 진행할 겁니다.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관점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시나리오는 상방 시나리오긴 합니다. 자, 지금 추세는 분명히 고점 추세를 모두 돌파한 추세입니다. 자, 해당 구간에서 저점이 시작됐고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고점까지 끌어올린 모습이에요. 고점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은 중간에 이렇게 변동성이 한번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양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결국에 이걸 고점 라인대를 아직은 도전을 못했습니다. 도전을 못했다는 건 해당 구간에 대한 도전을 해줄 가능성은 높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간들 물량이 쏟아져 나오겠죠.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구간이 딱 패러렐 채널과 마주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밑에서 못 잡았다면 저는 여기서 눌림목을 보고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구간에서 돌파 매매를 한다? 그건 솔직히 좀 베팅에 가깝습니다. 거의 뭐 투기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올라가면 여기 구간까지 올라간다면 다음번 지지를 보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봉이 나오겠죠. 물론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그냥 돌파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놓쳐서 아쉽겠지만 차라리 눌림목을 기대하자는 거죠. 자, 이런 추세들 결국에 돌파를 하더라도 이런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계속해서 눌림목을 줄 거예요. 눌림목을 줄 때 뭐 전고점 라인대에서 버틴다면 단기적인 롱을 보고 들어가도 좋겠지만 저는 어떤 양봉이 나오든지 간에 뭐 여기서 마감해도 좋고 여기서 마감해도 좋고 뭐 여기서 마감해도 좋고 저는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체크할 때 롱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고점이나 아니면 이전에 딱 전고점 라인대 이런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오히려 손익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라리 이런 구간까지 올라오잖아요. 뭐 지금은 살짝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바로 롱을 타기보다는 여기까지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올라가고 나서 뭐 72.2K까지 돌파를 보여준다면 해당 구간까지 내려온 다음에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들어가자는 소리입니다. 저는 타점에 뭐 이런 구간이나 아니면 이런 구간을 기다릴 것 같아요. 왜냐? 지금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밀린다면 아까 하방 시나리오처럼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가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 버틴다면 단기적인 롱타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타점을 한번 잡아보고 수익을 한번 챙겨놓고 다음번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지금은 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하고 나서 계속해서 수급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매수 볼륨만 계속해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게 뉴스 하나에도 갈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무조건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그렇게 딱 하는 순간 분명히 큰 코 다칩니다. 지금 전쟁 이슈, 유가의 변동, 그리고 글로벌 증시 흔들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눌림목 구간이 온다면 분명히 늦지 않은 타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가 괜히 이런 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타점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눌림목 롱을 좀 기다려보자 했던 게 딱 말씀을 드렸듯이 해당 구간에서 타점이 왔고 뭐 여기서 못 잡았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는 게 흐름을 보여주더라도 결국에 눌리고 가요. 눌리고 가는 파동에서 우리가 이때 잡아도 손익비가 괜찮죠. 조금 뭐 여기서 잡았다고 치더라도 올라갔을 때는 대략적으로 4% 정도 뭐 물론 중간에 털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롱이다 숏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올라간다면 그것에 맞게만 대응하면 된다는 거고 뭐 내려간다면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간다면 그때부터는 숏을 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흐름만 보다가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관점대로 흘러갔을 때는 그때 딱 흐름을 보고 대응하면 된다는 거고 뭐 흐름이 정말 안 잡힌다면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처럼 잘 대응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누르신 다음에 뭐 신청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니까 바로 한번 눌러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